안녕하세요. 이상대 만주 봉천을 장악하다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호시탐탐 중국 대륙을 노리던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기 6년 전인 1931년 그 전초전으로 만주 사변을 일으킨 후 1년 만에 중국 군대를 만리장성 이남으로 몰아낸 뒤 자신들의 괴뢰 정부를 세우고 청나라의 옛 수도인 심양을 봉천이라고 이름을 바꾼 후 중국을 공격할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봉천을 점령한 일본 군들은 헌병대와 경찰서를 세워 치안을 유지하는가 하면 호텔을 세우고 철로를 까는 등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봉천 땅 흑룡강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쿠리들이 넘쳐나기 시작하자 여관 및 식당이 생겨나고 특히나 혈기왕성한 남자들을 달래줄 술집이나 육악은 필연적이 없고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만주인 등으로 보이지 않는 등급이 나뉘어져 있던 봉천은 조선 이북 평안도나 함경도 사람들, 평양이나 함흥 특히나 신의주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나 혹은 일본 경찰의 수배를 피해 속속 유입되었고 봉천 서탑거리는 모여드는 조선 사람들로 조선거리가 형성되고 그 반대편인 십간방 쪽에는 일본의 홍등가들을 중심으로 번화가를 이루면서 밤마다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이를 중재할 건달 조직이 필요했고 중국 무술의 고수 맹진덕이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봉천 지역에 밤의 실권자 노릇을 했지만 치안을 맡고 있던 봉천 경찰서의 요세이 서장은 중국인이 봉천의 밤의 황제 노릇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본 내지에서 가나이 마사오라는 사나이가 20여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봉천으로 왔습니다. 일본 명치신공 유도대회까지 출전한 바 있는 그는 공인 5단의 실력에 난폭한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 봉천이라는 지역을 두고 피바람이 일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터줏대감인 중국 무술의 고수 맹진덕과 굴러온돌인 유도고수 가나이, 과연 누가 봉천의 우두머리인 봉천두가 될 것인가? 가나이와 그의 패거리들은 일본인 거리인 식간방의 털을 잡고 식간방 거리의 건달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명이 몰려다니며 젊은 남자들이 서너 명만 모여있으면 다짜고짜 다가가 두들겨 팼습니다. 꺼져라 이 더러운 짱꼴라 새끼들. 심한 모욕감에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중국 건달들도 있었지만 분노만으론 유도로 단련된 이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맹진덕에게 달려가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었고 며칠 전부터 가나이 일당들의 행동을 보고받고 있던 맹진덕이 분노로 일그러진 인상으로 범강을 불렀습니다. 가서 가나이의 목을 따라 뒷책임은 내가 진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범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맹진덕은 조직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가나이 일당을 모조리 도륙한다. 범강이 가나이의 목을 따는 순간 우리가 쳐들어간 나머지 모두를 쫓아낸다. 맹진덕의 신복 범강이 가나이를 암사하러 간 사이 맹진덕은 200여 명의 졸개들을 데리고 십간방 지역의 일본인 거리에 있는 가나이 패거리들의 아지트를 포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기다렸다가 범강이 가나이를 죽이고 방에 불을 켜는 순간 바로 습격한다. 맹진덕과 그의 부하들 200여 명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그 시간 범강은 가나이의 방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단칼에 가나이를 찌르고 자신은 장개석의 국민당이 관할하고 있는 만리장성 이남으로 숨어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가나이의 요를 살며시 들춰보며 범강의 칼이 공중에서 그대로 가나이의 목을 향한 순간 가나이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재빨리 팔을 뻗어 범강의 칼든 손목을 잡은 가나이가 그대로 비틀어버리자 범강의 팔은 탈굴되고 말았습니다. 처절한 범강의 비명소리와 함께 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가나이의 부하 수십 명이 일본도를 들고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방 안에 불이 켜진 것이 시도라고 생각한 맹진덕의 중국패들이 함성소리와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봉천의 상권을 놓고 벌어진 주먹패들의 헤게모니. 맹진덕이 묵직한 쇠몽둥이를 든 채 가나이를 향해 뛰었습니다. 여기저기 일본 건달과 중국 건달들의 아비규환의 비명소리 가운데를 뚫고 나온 맹진덕의 몽둥이가 정확히 가나이의 앞면으로 날았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가나이의 몸이 옆으로 돌면서 몽둥이를 흘리듯이 피하며 그대로 앞으로 몰아치던 맹진덕을 어버치고로 벽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맹진덕의 몸이 벽에 던져져 육중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큰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서며 가나이를 바라보니 가나이도 휘청며 벽에 몸을 기대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맹진덕을 업어치게 하는 순간 맹진덕의 수도가 가나이의 옆구리를 깊숙이 찌른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직도 두 그룹의 싸움이 치열하고 여기저기 비명소리들이 난무한 가운데 둘은 다시 마주섰습니다. 봉천을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일전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총소리와 함께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옥신각신하던 그들은 모두 끌려갔지만 가나이 마사오는 며칠 후 풀려나고 맹진덕을 비롯한 그의 부하들만 남문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봉천 암흑가의 보수가 된 가나이, 그리고 남문 밖 외곽에서 다시 한번 봉천 중심으로의 진출을 노리는 맹진덕. 이런 시기에 봉천 호랑이 이상대와 상하이 독수리 장천용, 그리고 시라소니 이성순이 봉천으로 왔습니다. 시시각각 주먹의 피바람이 불어오는 봉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봉천 호랑이 이상대의 봉천 장학기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